여러분 안녕하세요. VON 특별기획 태극기를 든 사람들, 오늘 이 자리에 저는 혼자 있습니다. 하지만 주인공이 조금 후에 나타날 겁니다. 제가 오늘의 주인공을 소개해드리기 전에 태극기를 든 사람들 인터뷰를 하면서 가졌던 소회를 잠깐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이 기획을 시작할 때는 그렇게 큰 기대를 하지 않았고, 오랜만에 뵙는 분들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나눈다 이런 마음으로 초대를 했었는데요.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저희가 참 많이 배우고 또 많은 좋은 그런 반응을 보고서 공감을 하는 분들이 많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정말 이 자리에 저희가 초대해야 될 분들이 저는 수십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분 한 분이 정말 귀하고 정말 귀한 얘기들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특별히 이분을 좀 모셨으면 좋겠다 하는 분이 있으면 댓글을 통해서 추천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 몇 달에 걸쳐서 이 태극기를 든 사람들 한 분 한 분 만나면서 느꼈던 것은, 이분들이 그렇게 유명한 분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많이 알려진 분들은 아니었고요. 물론 손상대 선생님처럼 태극기 집회를 통해서 알려진 분도 있지만, 이분들은 각자 자기 영역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분들이었고, 이런 유명인들은 사실 아니었는데, 이분들이 갖고 있는 우리 사회, 우리나라에 대한 그 기본적인 입장이 참 소중했다, 참 귀하다 이런 생각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태극기 집회를 폄훼하려고 하고 마치 무슨 강신도 집단처럼 그렇게 몰아가고 있는데요. 심지어는 그 박근혜 대통령을 아주 석방하는 것, 그걸 하나만 목적을 갖고 있다 해도 뭐 박사모 마찬가지로 그분들이 참 귀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아주 부당하게 고난을 받고 있는데, 고난받는 우리의 누이, 언니, 친구, 동생을 위해서 정말 목숨을 걸고 이렇게 같이 힘을 합해서 싸우는 것이 어떻게 강신도일 수 있겠습니까?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아주 행복하고 또 권력이 있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우리가 뭐 특별히 이렇게 늘 집회를 통해서 이렇게 뭐 숭앙을 한다. 그렇다면 강신도라고 할 수 있겠지만, 지금 박 대통령은 부당한 여러 가지 혐의를 입어서 고난받고 있는 분입니다. 이 고난받고 있는 우리의 친구, 우리의 언니, 동생을 위해서 애쓰는 것이, 이것이 어떻게 강신도일 수 있습니까? 저는 이렇게 몰아붙이는 분들이야말로 한국 사회의 법치와 자유민주주의 위기를 가져온 장본인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의 판단, 평가, 저는 반드시 언젠가는 반성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지금 참 저희가 어려운 시절을 살아가면서 그분들 때문에 상처를 많이 받고 있지만, 언젠가 어떤 방식으로든 저희가 갚을 날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오늘 만나 뵙는 분은 한국에 살고 있는 분이 아니고, 심지어 한국에 정착한 적도 없는 탈북자입니다. 북한 그 함경북도 청진에서 태어나서 자랐고, 그리고 나중에 중국으로 탈출했다가 다시 북한으로 송환되었다가 다시 탈출했다가, 몽골을 통해서 탈출했다가 다시 중국에서 결국은 영국행을 택했던, 정말 너무나 기나긴 여정을 통해서 이 자유세계에 온 영국에 살고 있는 북한 인권운동가 박지연 선생님입니다. 이분은 50대 초반의 여성 인권운동가인데요. 이분을 제가 그 영국 맨체스터 근처에 있는 작은 소도시 베리라는 곳에서 직접 만나 뵀습니다. 저는 이 인터뷰를 하기 전에 이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알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얘기를 나누면서 정말 아무것도 몰랐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분이 영국 BBC 방송이나 여러 매체를 통해서 자주 얼굴이 나오고, 특히 올해 영국 그 아시아 여성 인권상을, 그것도 대상을 받았기 때문에 이분이 많이 알려진 분이었고, 또 이분의 여러 가지 글이나 말을 통해서 이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상식을 갖고 있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막상 제가
직접 카메라를 가져가서 찍어봤는데요. 정말 많은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가장 큰 감동은 이분 스스로 영국에 살지만 태극기를 든 사람들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분은 하루만 태극기를 드는 것이 아니고 일주일에 한 번만 태극기를 드는 분이 아니라 집안 거실에 이렇게 태극기 조각을 이렇게 딱 걸어놓고 언제나 나의 조국은 대한민국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는 진정한 태극기를 든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이 시간을 통해서는 나는 왜 태극기를 들었나 이런 주제 말고도 이분이 중국에서 인신매매 과정에서 겪었던 일들, 북한 인권에 관한 여러 가지 소회 저희가 2번에 걸쳐서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태극기를 든 사람들이 한국에만 있지 않다. 유럽에도 있고 미국에도 있다. 일본에도 있다. 아니면 뭐 또 다른 많은 전 세계, 호주, 남미 다 퍼져 있다. 이런 생각으로 힘을 좀 얻었으면 좋겠고요.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북한에 있는 우리 동포들이 그 마음속에 태극기를 휘날리고 있다는 것. 정말 많은 분들이 인공기가 아니라 그 마음속에 태극기를 들고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언젠가는 한반도 모두 태극기를 들고 한반도기가 아니라 태극기를 들고 하나가 되는 그런 날이 올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제가 이 맨체스터까지 가는 길에 이런 뭐 장비를 많이 갖고 가기가 어려워서 카메라 한 대만 갖고 갔습니다. 저희 스태프들이 들려주는 카메라 한 대만 갖고 갔고 또 제가 한 번도 이 영상을 찍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삼각대 없이 이렇게 들고 3시간을 찍었어요. 그래서 흔들림이 많이 있고 여러 가지 미숙한 점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심을 갖고 끝까지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박지은 씨 모시겠습니다. 말하면 런던 사시는 줄 알았어요. 아니 저는 맨체스터 여기 처음에 왔을 때부터 여기 사는데 그자도 이제 저희 많은 탈북자분들이 런던에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자꾸 그래요. 박지은 씨는 왜 맨체스터에 사는가 런던에 안 오고. 그러니까요. 남들이 런던 가길래 저도 가려고 진짜 했거든요. 근데 저희 애기 아빠가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뭐 영국에 왔는데 여기 와서 여기 말도 배우고 문화도 배우고 해야지 런던 가서 만약 경우 애들이 영어도 못 배우고 하면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그냥 눌러 앉았는데 전 진짜 잘한 것 같아요. 너무 잘한 것 같아요. 제가 여기 들어오자마자 바로 지금 일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네. 여기 딱 왔는데 태극기가 딱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처음에 아까 올 때 우리 감독님하고도 이게 태극기를 든 사람들의 시리즈는 아니지. 왜냐하면 이분은 영국 계시잖아. 막 그런 얘기 하면서 왔거든요. 근데 막상 와보니까 야 집에 아예 태극기도 그냥 태극기가 아니에요. 지금 직접, 뭔가 네. 제대로 만든 거예요. 만들었어요. 남편이 어떻게 만든 거예요? 하나하나 조각으로 이제 이거 해가지고 이제 붙여졌거든요. 종이 아니고요. 여기 지금 애기 아빠 여기 다 그리 애기 아빠 조각으로 만든 건데요. 다 애기 아빠 작품인데. 네. 저희 이거 태극기 작년에 사실은 아이들이 작년부터 이게 영국 BBC에서 북한에 대해서 진짜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저도 뭐 출연 많이 했지만은 북한 이제 핵 쏘고 미사일 쏠 때 그리고 우연히 이제 아이들이 이제 그걸 봤어요. 태극기 시위하는 거. 그때 저희가 아리랑 TV 있어가지고 아리랑 TV 틀면 그 태극기 시위가 나왔는데 아이들이 왜 한국 북한에서는 미사일을 쏘고 왜 한국에서는 사람들이 태극기 들고 저렇게 시위하나 여러 가지 이제 모순점들이 생겨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아이들하고 대화를 많이 했는데 지난주인가 우리 작은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엄마 나는 영어 이름이 싫고 내 한국 이름이 너무 좋다고. 그래서 뭐예요? 유장 예
주요장 이렇거든요. 근데 저희 진짜 아이들한테 영어 이름이 없어요. 영어 이름 안 해주고 그냥 우리 한국 이름. 저도 영어 이름 안 쓰지 않아요. 그냥 그러니까요. 없어요. 영어 이름. 저는 제 이름 자체가 영 뿌듯하거든요. 이름을. 엄마 아빠가 태어난 데는 북한인데 왜 대한민국 국기를 이렇게 거실에 걸어두고 또 대한민국을 강조하냐고 물어보면 대답을 어떻게 하세요? 네. 저희가 말했어요. 원래는 이제 우리 한반도가 하나였다고, 북한함이 갈라지지 않았다고. 그런데 이제 48년도에 이제 김일성이가 한반도의 반쪽을 지금 침략하고 있다고. 그래서 우리 국적은 대한민국인데 지금 한반도로 갈라져서 가지고, 그래서 엄마가 북한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라고 이제 얘기하니까 애들이 어렴풋이 지금 이제는 이해해요. 왜냐면 뉴스들도 많이 나오고 또 학교에서도 이런 질문들이 많이 가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 트럼프, 김정은, 또 이게 테레사 메이 이렇게 해가지고요. 정치인들이 누가 좋고 누가 나쁜가 이런 토론제의들도 많이 하더라고요. 그거 하면서 이제 북한이 나쁘다는 걸 알고, 특히 북한에 이제 애기 아빠 이제 동생들이 있는데 저희가 연락을 못 하거든요. 연락을 못 하고 다 남들이 쓰고 있는 휴대폰으로도 이제 전화도 못 되니까 아이들이 그 나라가 지금 얼마만큼 폐쇄되었다는 것까지는 이해를 해야, 지금까지는 이해를 하고, 또 엄마 아빠가 그쪽에서 살았던 이야기들 있고 뭐 이런 걸 들으면서 조금씩. 아이들은 다 어디서 태어났어요? 큰애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태어났고, 작은애도 그렇고, 막내는 영국에서 태어났고. 아, 막내는 아예 영국에서 태어났어요? 네, 영국에서 태어났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럼 한국에는 처음부터 한국에 들어오진 않았네요. 네. 근데 지금 이 얘기 들으니까 더 감동인데, 그런데도 한국을 우리 조국이라고 생각한다는 게 감동이에요. 제가 그 2012년 처음에 여기 2008년도 영국에 와서도 여기 식당들에 일하면서 한인 식당 가서 먼저 일했잖아요. 사실 차별 받았어요. 차별 많이 받았는데 한국 분들이 이러더라고요. 우리 동포인데 일하게 되면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도 월급도 많이 줘야지. 근데 실질은 진짜 최악의 월급 주더라고요. 이게 중국이나 그런 태국 사람들보다도 더 못하게 있잖아요. 진짜 차별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특히 교회 사람들 많이 찾아와가지고 뭐 애기 아빠 재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애기 아빠 보고 동업하자 하고 막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뭐 이러면서 좀 저희를 좀 낮게 보는 게 같은 한국인인데 막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엔 진짜 제가 한국 사람들하고 말 안 텄어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진짜 상처받았어요. 아니 같은 한국 사람이라고 하면서 왜 저렇게 차별하지? 막 이러면 진짜 미움도 많았는데, 근데 여기 제가 살면서 저희가 사실은 사회주의도 살아봤고 공산주의도 살아봤고 이게 민주주의잖아요. 여기서도 살아보면서 또 그리고 북한에 대해서 배웠던 잘못된 교육들 이런 거 다시 이제 배우게 되고 하며 보면서 아이들한테 이제 얘기했어요. 너희들이 뿌리는 한국이라고. 우리는 애기 아빠도 그러거든요. 우리 뿌리는 한국이라고. 비록 태어난 것은 서로 다르지만은 뿌리는 한국인이니까 너희 어디 나가서 한국인이라는 자부심 갖고 살라고. 저는 그래서 여기 살면서 외국에서 저는 이방인처럼 살고 싶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가 나가면 항상 한국인이라고 당당하게 얘기하는 게 뭐 뉴스나 거기 보게 되면 제 정체성 숨기기 쉽지 않아가지고요. 한국인이라고 자부심을 뿌듯하게 가졌던 것이 2015년, 16년도 그때부터 아마, 그러니까 그전에는 솔직히 그전에는 크게 그런 자부심, 한국에 대해서도 잘 모르는 것도 많았고 또 여기 와서도 잘 모르는 거 많았고, 근데 대한민국은 이제 자유민주주의 국가, 여기는 이제 민주주의, 이렇게 하면서 다른 점들 많이 찾아보고 또 한국인들 많이 학생들도 만나고 이제 많이 대화를 하면서 이제 긍지감을 이제 많이 가졌고, 그래서 이제 밖에서 보게 되면 이제 나오는 학생들 보게 되면 해외 유학을 오잖아요. 그런 학생들 보면 여기 와서 이제 대한민국이 뭐가 잘못됐고 왜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 자긍심이 있고 이런 걸 느끼는 사람들이 또 많아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대화 속에서 이제 엄연하게 우리한테는 진짜 한국 사람들 피가, 한국인 피가 오르는구나 이런 거 알았기 때문에 애들한테 긍지감 주는 것 같아요.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탈북자들이 왜 박근혜 대통령을 좋아하는지 묻지 말라고, 자유가 있지 않냐고 이렇게 트윗을 썼더라고요.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던가요? 지난주에 여기 한국에 있는 이제 지금 제가 식당에서 일했다고 했잖아요. 그때 그 식당에서 주방장으로 일하던 여자분, 한국분이세요. 오래전에 한국을 떠나왔거든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전화를 왔어요. 근데
용기를 가지지 않은 지 진짜 너무 오래됐거든요. 전화 왔는데 다짜고짜 저한테 묻는 말이 지연아 너는 통일 안 원하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거든요. 무슨 말씀이세요? 아마 통일을 원하는 사람들은 한국인들보다 특히 우리 탈북민들이 통일을 더 원할 것이라고 그랬더니 하는 말이 근데 너 왜 자꾸 문재인을 욕하니? 문재인이 지금 얼마 잘하고 있어. 평화를 가기 위해서 얼마나 잘하고 있냐. 그래서 제가 이랬거든요. 북한의 정치범죄에 대해서 아세요? 하니까 거긴 도대체 몇 명이나 있는데 한국인 아닌 것 같아. 한국 사람 아닌 것 같아. 막 있잖아요. 막 치가 떨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요. 박근혜 때도 잘못했잖아. 뭐 통일은 대박이고 뭐 어찌가 하면서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랬거든요. 주방이 뭐 나 정치인은 아니지. 정치인은 아니고 인권활동가인데 박근혜 대통령 때도 내가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욕했다고 특히 통일 대박론 나올 때 잘못된 것도 우리가 많이 비판을 하지만은 내가 그랬어요. 잘못된 거 많이 비판을 하지만은 박 대통령이 처음으로 북한 사람들 끌어안은 대통령이라고 이모가 여기에서 사실은 어서 오세요 환영합니다 라는 말이 뜻을 아는가 제가 말했어요. 제가 처음에 이거 웰컴이라는 말의 뜻을 느꼈을 때가 2014년도 영어를 조금 이해했을 때였어요. 그때 제가 북한 행사 갔을 때 제 이야기를 듣고 그때는 영어도 완벽하지 않은데 얘기 듣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저를 이제 포옹해주며 영국에 정말 잘 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이제 웰컴이라는 뜻을 알았는데 그 웰컴이라는 말에는 너무 많은 뜻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새로운 기회, 새 생명, 그리고 진짜 희망, 뭐 모든 것이 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박 대통령 우리한테 해줬잖아요. 솔직히 이때까지 누구도 해준 사람 없었어요. 우리가 중국에서 그렇게 손 내밀고 도와달라고 할 때 누구도 우리를 안 도와줬거든요. 웰컴이란 말 한마디도 해준 사람 없었어요. 북한 군인과 주민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이 처한 참혹한 실상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인류 보편의 가치인 자유와 민주, 인권과 복지는 여러분도 누릴 수 있는 소중한 권리입니다. 북한 주민 여러분들이 희망과 삶을 찾도록 길을 열어 놓을 것입니다. 언제든 대한민국의 자유로운 터전으로 오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궁금한 게 통일이면 조카 통일도 통일인가? 그런데 그런 조카 통일은 다시 북한의 사회주의 길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카 통일도 통일인가요? 근데 이런 질문을 왜 안 할까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 정상이고 그 사람들도 우리가 그 체제를 인정해야 된다고 한다는 것은 북한 체제를 우리가 남쪽으로 확산시켜도 괜찮다는 얘기인데 영국에 사는 분들이 그런 고민을 하지 않나요? 사실 영국에 사는 사람들이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 지지자가 많은데 특히 이 사람들이 그래요. 뭐 나는 뭐 독재 때, 그러니까 옛날에 박정희, 전두환 독재 때 한국으로 떠나왔기 때문에 난 독재가 싫어. 그래서 지금 문재인이 하는 평화가 좋아. 이래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전두환, 박정희가 만약에 독재자였다면 당신이 어떻게 여기에 살고 있을 건가고. 북한의 독재자들은 모든 것을 억압하고 일단 당신처럼 마음대로 어디 가서 붙일 수 있는 이게 여행의 자유가 없잖아요. 언론의 자유 없고 당신들이 민주항쟁을 했던 거는 자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민주항쟁을 한 거잖아요. 그 사람들은. 근데 이 사람들은 이렇게 민주주의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하고 독재에 대해서도 잘 이해를 못하더라고요. 기본적으로 북한에서 억압당하는 사람들에 대한 인식이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은 지금 평화를 또는 뭐 통일을 북한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말한다면 어떤 것이어야 될까? 저는 처음에 여기 왔을 때 사람들이 한국인들 만났을 때 많은 연구가들이나 뭐 교수님들 만났을 때 이제 독일 통일을 많이 얘기하시더라고요. 독일 통일, 독일식 통일로 이제 우리 남북한 통일을 해야 됐다고. 근데 매년 제가 이 활동을 해보면서 독일식 통일이 우리 한반도에는 맞지 않다는 거 알았어요. 왜냐면 아직까지 북한에는 정치범죄가 존재하는데 지금 우리가 말하는 통일은 그냥 북한 남한 정부의 몇몇 정치인들하고 북한의 독재자하고 손잡은 통일이잖아요. 주민들을 배제한, 주민들은 영원한 그 밑에 노예나 죽어도 괜찮다는 그런 식의 평화 통일이기 때문에 저희는 반대하는 거죠. 저희가 원하는 통일은 사람을 위한, 사람이
살 수 있는 그러한 나라, 사람을 위한 그런 평화 통일을 원하는 거지 정치인들을 다시 살려주는 그런 통일은 절대로 아니에요. 지금 종전선언 그러잖아요. 6.25 전쟁을 끝낸다고 하는데 어떤 가치에 기반해서 끝내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저는 6.25 전쟁을 지금 이렇게 문재인도 지금 나와서 뭐 종전선언, 북한도 지금 원하는 것이 종전선언이잖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끝내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북한이 48년도에 불법으로 만들어진 하나의 불법 국가였고 결국 우리 한반도를 침략한 전쟁이잖아요. 조선전쟁이었는데 그 조선전쟁으로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되고 이산가족이 되고 국군 포로가 되어가지고 지금도 가족들과 서로 만날 수 없고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책임 한마디 안 묻고 그냥 종전선언을 그 전쟁을 묻혀버린다면 지금까지 가슴에 상처 안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너무 큰 또 다른 슬픔이 아닐까요? 저는 그래서 엄연하게 조선전쟁을 일으킨 북한의 책임을 묻고 그 책임에 대한 사과와 모든 것을 받은 다음에 이제 특히 북한에서 이제 김정은 무조건 이제 그 정권 자체를 이제 허물어 버리고 그리고 한국에 의한 그런 통일을 만들어야 되는 그 시점에 가서 이제 종전선언 끝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자유민주주의에 대해서 의견을 좀 주실 수 있으세요? 뭐 저도 이제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산지 이제 10살밖에 안 되기 때문에 뭐 초등학생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에 대해서 이제 많이는 알지 못하지만 제가 느껴봤던 자유민주주의에서 제가 제일 소중하게 처음 느꼈던 게 행복이었어요. 근데 제가 북한에서 제가 생각했던 행복은 그냥 독재자들에 의한 독재자들이 웃으면 우리도 웃어야 되고 독재자들이 뭐 누군가를 미워하면 같이 미워하고 뭐 이런 진짜 꼭두각시처럼 살았는데 여기 와서 제가 제일 처음으로 느꼈던 행복이 가족들과 함께 이제 밥상에서 밥 먹고 웃고 얘기하는 것이더라고요. 거기 제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제일 처음으로 맛본 제 자유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소중함을 지키고 싶어요. 그 소중함을 지키고 싶으니까 진짜 멀리에서 이제 찾지 마시고요. 가까이서 찾아보시면 내가 얼마나 행복한 국가에서 행복한 나라에서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진실하게 느끼실 것 같아요. 이미 너무 인생을 즐기는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는 이제 북한에서 못 배웠던 지식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 나와서 이제 그런 지식들을 쌓으려 진짜 열심히 공부도 하고 노력도 하잖아요. 뭐 옷그릇도 뭐 닦아야만 이제 빛이 나는 것처럼 머리가 텅 비면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저희는 진짜 그걸 많이 배우려고 노력하는데 지금 한국의 젊은이들 보게 되면 그냥 배만 부르다 뭐 이러고 보니까 이제 자기를 이제 뭔가 교육을 시키고 본인을 준비하려는 노력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솔직히. 이때까지 버틴 힘이 어디서 온 것 같으세요? 저는 지금까지 버틴 힘이 저희 아이들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저희가 지금 이렇게 싸우는 것이 저 때문이 아니잖아요. 저희 아이들 미래 때문에. 그러니까 한국에는 현재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미래가 없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과거도 없었고 미래도 없고 그냥 현재만 즐기는 것 같아서 그래서 안타까운데 저희는 미래를 위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하는 일이 미래를 위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그리고 그렇죠. 가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가족이 중요해요. 만약 경우 제 딸이 제 같은 길을 걷는다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당연하죠. 저희 큰아들 하나만으로도 상처 준 것만으로도 지금 이렇게 마음이 아픈데 또 다시 내 자식들 또 내 자식의 자식들이 그런 길 간다면 안 되는 거죠. 근데 큰아들은 지금은 상처가 많이 나은 것 같으세요? 진짜 너무 잘 컸는데요. 특히 큰아들이 16살부터 혼자서 생활했거든요. 그러니까 런던에서요? 맨체스터에서 이제 고등학교를 가야 되는데 맨체스터에는 사실은 자기가 하고 싶은 과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런던이 아니고 그때는 저 사우스 쪽으로 내려갔어요. 거기 가서 이제 거기는 법을 2년 전공을 할 수 있거든요. 거기 가서 혼자 했는데 16살부터 혼자서 했는데 사실은 아빠 만나서부터는 애기 아빠가 저희 애기 아빠 그런 게 있어요. 야 남자는 아무리 와이프라도 와이프한테 하지 말아야 될 게 딱 한 가지 있는데 우선 자기 속옷하고 양말은 제 손으로 빨아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어릴 때부터 쟤는 아빠를 봐가지고 이제 이 옷은 다 자기 손으로 빨고 그리고 다림질 하는 거 다 배워서 가지고 그리고 밥 하는 법 다 이렇게 해서 16살부터 제가 혼자 살았거든요. 혼자서 밥 해먹고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막 이러고
예, 그리고 이제 작년에 대학교 들어가면서 런던으로 들어왔는데 런던 대학교는 명문 학교죠. 명문 대학교예요. 그러면 특혜를 좀 받았겠네요. 사실은 탈북자에서 특혜는 없고요. 여기는 입학할 때요. 네, 특혜는 없어요. 여기는 난민들은 사실은 못 가는데 저희는 이제 시민권 가진 사람이라. 근데 제가 그 자기 퍼스널 스토리를 너무 잘 쓴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대학교에서 이게 퀸 메리 대학교에서는 장학금 주면 오랬는데 안 갔어요. 제가 자기가 딱 공부하고 싶은 것이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유니버시티 오브 런던이라고요? 예. 거기서 그러면 지금 등록금은 어떻게 마련해요? 등록금은 일단은 뭐 여기 애들처럼 이제 그런 걸 받는데 대학교 작년에 들어가가지고 장학금 2번 받았어요. 제가 학장 직접 면담했고요. 뭐 그래가지고 공부하는데 지금 1학년에서 2학년으로 올라가겠는가 지금 당장 보내준다고 뭐 진짜 너무 착실하게 잘하고 있어가지고요. 그리고 공부하면서 또 아르바이트도 하고 또 아르바이트 하는 데서도 인정받아가지고 지금 캡틴으로도 막 일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 저희 아들이 저한테도 또 모델이에요. 롤 모델. 남편도 롤 모델. 애들도 롤 모델. 북한 사람들한테 어떤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는지 궁금해요. 그렇게 어떤 꿈을 꾸고 있는지. 저는 북한 사람들한테 그가 큰 희망은 아닌 것, 지네 너무 이제 아직까지는 큰 희망을 줄 수는 없지만 북한 주민들이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용기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물론 저희도 그런 용기는 못 가졌어요. 북한에 살 때는. 그런데 저희한테 용기라면 북한을 떠나는 순간이 저희한테는 용기였겠죠. 그때 당시는 몰랐겠지만은. 근데 그런 용기가 북한 주민들한테 꼭 찾아올 날이 있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 손으로 직접 독재자를 처단해야만 우리 긍지감 그리고 왜 자유민주주의가 좋고 자유가 좋은지를 본인 스스로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런 용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아시아 여성상 대상 받았죠? 네. 놀라운 일이에요. 저도 사실은 좀 너무 놀라워가지고요. 대상까지 제가 받을 줄은 몰랐고 그냥 이제 이름 올린 것만으로도 대단하다는데 제가 그 대상 받고 났을 때 그 오디언스한테 얘기했어요. 코리언으로서 너무 자부심 높다고 얘기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대사관에서 한국 대사관에서 찾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제가 한국인이기 때문에 이게 대사관 앞에 오는 것도 당당하다고 한국인으로서 너무 뿌듯했기 때문에 그 대상 받고 또 이제 매해마다 이게 영국의 그 선데이 타임스에서 이제 영국, 웨일즈, 스코틀랜드 전 지역에서 이제 그런 영웅 리스트 발표하거든요. 올해 거기에 30명 발표하는데 제 이름도 올라갔고요. 아마 제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보여지고 또 제 행동 하나하나가 이제 한국을 대표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또 어깨가 또 무거워지기 때문에 더더욱 이제 더 많이 노력하고 더 많이 알리려고. 영어는 어느 정도 의사소통은 이제 문제가 없으세요? 아무 문제가 이제는 사는데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영어로도 이제 칼럼들을 많이 써서 이제 보내기도 하고. 근데 아이들 도움이 크죠. 먼저 쓰게 되면 아이들 에디터 한번 해주고 그리고 에디트인데 보내면 에디터도 해주고 하는데 사실 영국이와 제가 북한을 떠나와서부터는 진짜 나쁜 사람도 있었지만 좋은 사람들 진짜 많이 만난 것 같아요. 특히 남편 만나서 새롭게 인생 시작한 것부터 시작해서 영국에 와서 만난 친구들이 있는데 지금까지도 함께 일하는데 그 친구들이 진짜 너무너무 잘 도와줘가지고 그래서 진짜 사람 복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태극기 집회 많이들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분들, 애국 집회 나가시는 분들에게 좀 격려 말씀 주실 수 있으세요? 차마 제가 여기서 어떤 격려 말씀을 드릴지는 모르겠지만은 저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왜냐면 지금 태극기 들고 계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지금 계속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또 오늘의 태극기 시위가 이제 앞으로 미래에 더 부강한 자유대한 민국을 가져올 것이니까 지금의 정부 탄압이라든가 이런 데 용기 잃지 마시고요. 굳세게 나가시길 바라며 또 모두들 건강하시길 저는 바랍니다. 박 대통령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 한마디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저는 영국에 살고 있는 탈북민 박지연입니다.
제가 비록 영국에서 서양인들과 함께 살고 있지만은 저는 저희 아이들에게 늘 얘기합니다. 우리는 한국인이고 자랑스러운 한국인이기 때문에 어디 가서 한국인이라고 꼭 얘기하고 또 한국인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는 그런 탈북민인데요. 저희 2016년도에 이제 대통령님께서 탈북민들을 한국에 오라고 말씀하셨을 때 저와 저희 남편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처음으로 저희한테 참 내밀어 주신 분이시고요. 또 2015년도에 대통령님 직접 중국에 가셔가지고 중국과 영사협정 책을 맺으셨던 것도 제가 다 읽었고요. 정말 너무너무 감사한데요. 저는 저희가 꼭 승리하리라고 믿습니다. 정의가 있기 때문에. 또 저희 경험으로 봐서 알지만은 독재자들과 싸우면 언제든지 이긴다는 거 제가 직접 체험을 했기 때문에요. 대통령님 옥중에서도 건강 잘 챙기시고요. 꼭 이제 저희와 함께 하실 날이 오시리라고 믿습니다. 건강하세요, 대통령님.